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 자신이 잘못 판단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격에 반응해서 완전 잡코인을 샀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 역시 지금까지 약 15년을 투자해 오면서 왜 이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처음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처음 코인 투자를 했을 때는 물론이고 완벽하게 투자의 철학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나 다 알면서도 광기에 취해서 가격에 반응했던 경험이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훌륭한 투자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땐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어.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걸 팔아?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절반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지금 팔면 저점에 그냥 쫄아서 던지는 거잖아. 공포에 매도하지 말라며. 장기 투자라며. 알트 많이 오르면 그때 팔고 비트로 바꿀게. 진짜 나도 앞으로는 비트코인만 모을 건데 일단 물린 알트는 좀이라도 복구하고 팔아야 비트를 더 모을 거 아니야.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아님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보신 적 있나요? 자기 주변에 장기 투자에 대한 강한 신념과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분만 계신다면 아마 이런 모습을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발상을 하는 케이스들은 많죠. 그래서 위대한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께서도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말라고 하셨죠. 자신의 화단을 열심히 가꾸는 사람이라면 화단에 난 잡초를 얼른 뽑아서 퍼지지 않게 하고 꽃에는 계속 물을 줘서 더 풍성하게 키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쩜 미친 사람이 나타나서 화단의 꽃을 더 빨리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자란 꽃을 잠시 꺾어놓고 잡초에다가 물을 잔뜩 주면 잡초가 엄청나게 빨리 자랄 테니까 그때 꺾어서 꽃으로 바꾸면 훨씬 더 많은 꽃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미친 얘기를 듣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궤변은 듣고 있는 게 아니죠. 식사 시간에 실수로 음식물 쓰레기를 밥그릇에 담아왔는데 정신 차리고 봤더니 쓰레기라는 걸 알았다면 이왕 담아왔으니까 이것까진 먹고 다음부터는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밥그릇에 담아온 시간이 있는데 바로 버리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산 주식이, 내가 산 코인이 잡주식이고 C코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알고 보니 잡초라는 걸 알았다면 눈치챈 순간 뽑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밥그릇에 담아온 게 음식물 쓰레기라는 걸 알았다면 그 순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잡초와 음식물 쓰레기인 걸 알면서도 가만히 냅두면 썩은 내를 일으키면서 주변의 화단과 주방을 망칩니다. 그때그때 뽑아주고 분리수거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든 예시가 다 맞다고 하면서 결국 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아, 근데 지금 팔면 원금 복구 못할 것 같은데 이거 팔자마자 떡상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 자꾸 본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꾸 잡초를 방치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리고 자꾸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얼린단 말이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전 늘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속력보단 방향성이고 투자의 모든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얘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잡초와 음식물 쓰레기 같은 잡주와 잡코인은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아닌 자산이라면 재수 없으면 장기적 우하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단 한순간도 보유할 가치가 없죠. 꽃에 물을 줄 시간도 부족한데 순간이라도 잡초를 왜 심습니까?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알트코인 중 몇 가지는 의미 있다고 말하거나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떡상을 기대하고 물린 알트를 들고 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른다고요? 그걸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이 점점 이 시장에 대한 구조와 비트코인에 대해 이해하고 알트코인이 가치 없다는 걸 깨닫고 있는데 자신이 물린 알트는 탈출할 기회를 준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가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발달된 기계적 스킬은 내가 산 그게 잡초였다는 걸, 음쓰였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즉시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인지한 순간 바로 팝니다. 손절 금액, 마이너스 퍼센트, 반등 타이밍, 매도 시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인지한 순간 바로 파는 것, 그리고 바로 장기적 우상향 자산으로 바꾸는 것.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
가장 현명한 행동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저도 예전엔 잡초에 대한 희망을 걸고 갖고 있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 중요한 시간에 화단에 있는 소중한 장기적 우상향 자산들인 꽃들에 대해 공부하고 매수할 시간을 나눠서 잡초를 언제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면서 신경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놈들은 장기적 우하향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논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팔고 뽑아버리는 게 답이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망가진 무언가에 매달려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괜히 들고 있으면서 계좌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지 말고 자신의 실수를 인지한 순간 가장 빨리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정상으로 만드는 게 비록 그 순간은 한참 돌아가고 스마트해 보이지 않고 무식한 출구 전략처럼 보이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점을 이 영상을 통해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투자는 충분히 공부하고 대상을 파악한 이후에 진행해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리스크를 발견했고 그게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리스크라면 인지한 순간 빠르게 제거하고 장기적 우상향 자산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부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좋은 자산은요,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의 눈을 속이고 현혹시킬지 모르지만 그 잡초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오류투성인 내용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고 눈치 게임처럼 너도 나도 탈출하게 되면서 결국 0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가게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직까진 괜찮은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치명적 결합이 있다는 건, 그리고 그걸 말빨로 때우고 있다는 건 언젠가 그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는 순간 돈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은행이 파산하고 거래소가 순식간에 파산하게 되는 뱅크런 같은 효과가 언제든 잡주와 시코인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우량 주식의 장기 투자라는 엄청난 해안을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알려줬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선 쥐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에 대해 마이클 세일러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최신 테크 정보를 물어보는 멍청한 행동을 하지 말라며 버핏과 먼거의 비트코인에 대한 판단을 평가절하했죠. 사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세상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인생관은 물론이고 투자의 철학과 가치관이 모두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때가 되면 바뀌고 번복되기도 합니다. 테크주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워렌 버핏이 2016년부터 애플에 투자해서 자신의 포폴의 절반 이상을 담고 있었던 상황이나 2013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끝장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온라인 도박과 같은 운명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라며 비트코인을 강하게 비난했던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은 대표적인 비트맥시로 변모한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트코인에 부정적이었던 하워드 막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아들과 함께 집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한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제가 좋아하는 모거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는 세상은 바뀌고 투자자는 진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책에는 제가 앞서 언급한 버핏과 마이클 세일러, 하워드 막스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며 투자에 대한 생각 역시 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놨습니다. 앞서 영상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의 현명한 투자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오래된 과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배움과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고 변화된 투자 환경과 대상들 중에서 옥석을 정확히 가려내면서 새로운 투자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테크주를 부정했던 워렌 버핏이나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마이클 세일러처럼 한때 이해하지 못했던 자산들에 대해서도 고집과 편견에 휩싸여서 변화하는 세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투자로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진화해 나가는 투자의 현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계속 진화해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워렌 버핏은 아직도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클 세일러는 워렌 버핏을 테크를 모르는 할아버지라고 했죠. 그런데 과연 내가 60세, 70세, 80세가 되어가고 있을 때 그 당시 나는 얼마나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솔직히 자신이 있으십니까? 20년, 30년, 40년 후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이야기를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면서 우리들에게 의견을 구한다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고 당당하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하는 솔직함을 과연 그때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죠. 몰라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태니까요. 그럼 우리가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적응하고 진화해가는 더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할까요? 모건하우절은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몇 가지 설명해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상은 많이 하고 전망은 줄여야 한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전망과는 달리 예상은 정확히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단언하지는 않으면서도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건 진짜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건하우절은 예상은 잘못된 정확성을 제거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망보다 건강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장기 투자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투자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방향성입니다. 속력보단 방향성이에요. 어떤 일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자들은 그 일이 미래에 일어날 거라는 방향성을 예상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필이나 촉이 아니라 이미 현재에 다가온 미래 퍼즐 조각들을 산업에서, 사람들의 심리에서, 문화에서, 기술의 변화에서 느끼면서 그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연결해서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 힌트 속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예상했다면 그 방향에 장기적으로 자신의 자본과 시간,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바로 장기 투자인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게 바로 자신이 예상한 그 방향성에 대한 지나친 확신으로 예상을 넘어 전망을 하게 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내년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쯤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과 같이 우리는 지나친 자신감이 생기면 온갖 위험한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견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측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예측이나 전망이 아닌 쓸모있는 예상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만약 10년에 한두 번은 시장이 붕괴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예상을 과거 데이터와 금융 역사 속에서 확인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시장의 붕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미리 예상해 놨다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당황해서 부랴부랴 행동하다가 실수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두 번은 시장에 붕괴가 생긴다는 거를 데이터와 금융 역사 속에서 확인했다고 그 기간을 계산해서 언제쯤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고 전망하면서 그 시기를 노려서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확신이 찬 상태에서 위험한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 놨다가, 그리고 그 예상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 놨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마치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당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쓸모있는 예상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쓸모있는 예상을 넘어 과도한 전망과 예측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더라도 절대 그 단계까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예상의 단계에서 멈춰야 돼요. 왜냐? 역사를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성장하기도 했지만 늘 뜻밖의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늘 바뀌는 그 세상에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모건하우절은 설명합니다. 물론 이러한 예상도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당연히 통찰력과 직관, 상상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보통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인간은 늘 예상이 아닌 전망을 하려고 하고 특히 단기적 전망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꼭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책들을 통해서 투자의 현인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부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머리와 가슴 속에 각인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께 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마음 아시죠? 암튼 제가 돈의 심리학이라는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투자가 심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의 핵심이 바로 마인드셋이고 장기 투자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인 이유, 하락장의 두려움에 떨고 슬퍼하며 상승장에 신나하고 흥분해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가치가 아닌 가격에 반응하는 인간 심리 때문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해나가면서 성공 투자를 오랫동안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계속 단련하고 강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투자의 핵심인지 아마 정확히 아실 겁니다. 바로 마인드셋, 즉 투자의 심리, 그리고 그 심리를 다스리고 이용하는 방법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하는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는 걸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 구절은 제가 좋아하는 투자의 본질이 잘 설명된 책 모거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구라는 큰 행성을 얼리고 녹이면서 반복됐던 빙하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얼렸다 녹였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책에서는 빙하기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요. 제가 핵심 결론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큰 힘이 지구를 얼리고 녹이는 게 아니라 태양과 달의 중력으로 살짝 기울어진 지구의 궤도가 특정 시점에 평소보다 서늘한 여름을 만들고 그때 녹지 않은 얼음층이 수십, 수백 년간 쌓이면서 지구 전체를 몇 킬로미터의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는 거대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얼음층을 유발한 것은 눈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적더라도 남아있는 눈이 지속적으로 쌓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입니다. 이걸 투자의 영역으로 비유하면 매년 가격에 오르내리는 온도에도 다 녹지 않고 조금씩 쌓인 자산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엄청나게 두꺼운 자산의 얼음판을 만든다는 사실, 즉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면 조금씩 쌓인 안전마진이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어느 세월에 돈 모으고 집 사냐? 물려받은 자산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야?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이게 해결되겠니? 그래서 내가 그냥 오늘만 사는 거야. 그냥 마음 편하게. 적립식 내서 한다고 해결되니? 그런 식으로는 이미 늦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빙하기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런 에너지가 없는 사람과 방법은 시작부터 포기하고 안 된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짧은 시기 동안 바로 얼려버릴 아이디어만 머릿속에서 굴려보다가 안 된다고 결론 내린 거 아니냐고요. 매년 녹지 않고 남는 얼음을 지속적으로 챙기면 그게 장기간 쌓이면서 빙하기를 만든다는 이 놀라운 자연현상의 장기 투자, 복리의 마법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투자를 대하는 마인드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영역에서 위대한 투자자로 추앙받는 워렌 버핏의 성공 비결을 해부한 2000여 권의 책 중에서 단 한 권도 이 남자는 75년간 투자를 해왔다 라는 제목의 책이 없다는 것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있어 시간이 갖는 절대적 비중을 쉽게 간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투자에서 시간이 갖는 중요성을 정확히 파악하신 분이라고 해도 그 시간을 견딜 자신이 없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쉽게 넘기고 짧게 단축할 생각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기 투자가 정답인 건 알지. 그래, 알아. 근데 솔직히 힘들잖아. 안 그래? 10년 장기 투자? 아유, 말은 쉽지. 근데 자산이 반토막 마이너스 80%까지 쪼그라드는데 계속 맨정신으로 장기 투자한다? 난 못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한 다음에 망치매매법이나 순간이동처럼 깨어보니 2030년, 이동해보니 10년 후 이런 걸 농담 삼아 꿈꾸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는 말이죠, 장기 투자는 말이죠, 절대 수면 내시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어떻게든 위나 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곤 싶은데 맨정신에 내시경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마취돼서 자고 있는 동안 검사 다 하고 마치 순간이동하듯이 깨어보니 다 완료되어 있는 그런 장기 투자를 꿈꾼다면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는 맨정신에 목구멍에 집어넣는 내시경 검사 같은 겁니다. 고통스럽고 지루한 걸 알지만 미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감내하는 자만이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돈의 심리학에서는 대부분의 투자 관련 책들이 경기순환이나 트레이딩 전략, 투자 종목 등에 관한 책들인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책의 내용은 닥치고 기다려라 이거라고 말합니다. 닥치고 기다려라, 이 멘트에 장기 추세의 그래프 하나, 딱
그려진 책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트레이딩 계속하고 잘못된 전략 세우고 요리조리 왔다 갔다 고개 운전해봤자 결국 제자리인데, 계속 끊임없이 그런 변죽만 올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복리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복리를 알고 있고 복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복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 자체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니까요. 복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했는데 장기 투자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하나 나갑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8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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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잘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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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8을 9개 더하면, 그러니까 8 곱하기 9는 오케이? 계산하셨죠? 그럼 다음 문제. 8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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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이거 바로 계산되십니까?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못 들었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8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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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계산되세요? 정답은 1억 3,421만 7,728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문제의 답이었던 72와 두 번째 문제의 답인 1억 3,421만 7,728의 차이는 9년간 곱하기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더하기 인생을 살았는가, 이 둘의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곱하기 인생이 바로 복리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매년 녹지 않는 얼음을 남길 것인가. 설령 다 녹아버린 해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 추세를 보면서 앞으로 쌓여갈 얼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머릿속에 잡념을 지우고 닥치고 기다릴 것인가. 그런 마인드를 세팅한 사람만이 지구라는 행성을 얼려버릴 엄청난 일을 만들고 불을 쌓아 자산가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저도 자주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지만, 투자는 속력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구절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최고 수익률을 내지 않았다. 그들은 꾸준한 투자율을 보였다.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마치 복음 구절 같은 이 마지막 멘트,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문장을 듣고 정확히 이해하고 이 문장만 끝까지 머릿속에 기억하신 분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우린 2030년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직장에서 임원으로 성공하고 싶고 SNS에서 멋진 인플루언서로도 보이고 싶고 부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투자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잘 불리고 싶나요? 이런저런 자기계발 책들을 보면서 한 해 목표를 세우다 보면 이건 뭐 슈퍼맨이나 가능한 멀티태스킹 능력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원대한 포부와 함께 쏟아내는 자신의 모습을 우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 연구와 책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멀티태스킹이라는 말 자체가 오류이고 실제로 인간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에 절대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할 일은 많고 시간에 쫓기는데 성과는 늘 그대로인지 아십니까? 바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잡한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 인생과 투자를 왜 단순화해야 하는지 게리 컬러와 제이 파파산이 쓴 책 원싱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도 셰퍼의 돈에 나왔던 명문장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현재 자신이 묶여있고 오랫동안 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그 무언가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원띵이 아니라면 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직장생활, SNS 활동, 투자 성과, 취미생활, 소비 습관,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면서 모두 가져가려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 의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 가서
마치 자신의 선택인 양 하나를 고르지만 사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선택지가 줄어들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걸 잡아든 것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꿈과 목표를 향해 지금 이 순간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개발 서적인 원싱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내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는 집중력도 여러 군데에 퍼져 있었다. 결국 우린 소중한 우리들의 시간을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파고들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평소 주변 분들에게 하면 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야, 어떻게 하나만 할 수가 있냐? 그러다 그게 잘 안 되면 망하는 거잖아. 난 성격이 완벽주의자라 그게 잘 안 되네. 뭐든 내 맘에 들게 안 되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이시라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원싱에 나왔던 내용들을 잘 들어보세요. 이 책의 저자 역시 과거엔 모든 일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한 번에 많은 일을 시도했고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할 때마다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회의감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공해내야 한다라는 생각에 정말 이악 물고 악으로 깡으로 살았고 그 행위 자체가 집중력과 열정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약간의 성과는 있었지만 항상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지키며 살고자 했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결과가 허망하자 그때부터 자신의 강박을 내려놓고 긴장을 풀고 의도적으로 일을 줄이기 시작했더니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자가 알게 된 매우 중요한 원리는 우리는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계획을 세우고 지나치게 커리어와 사업, 삶을 분석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건 그런 일들을 했기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중 딱 한 가지가 자신의 작은 성공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목표로 한 그 성공을 향해 해야 할 여러 가지 중에 자신이 타고난 성과를 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성공을 향해 가기 위해 해야 할 딱 한 가지를 정확히 찾고 그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 책에서는 삶의 매 순간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이 꿈꾸는 성공을 위해 적합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남들에게 중요한 일들만 처리하다가 매일 지쳐 잠들고 계십니까? 미국의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는 1885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적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자신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성공의 기본 조건이자 위대한 비밀이라며 자신의 에너지와 생각, 돈을 현재 하고 있는 일 하나에만 집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에 대해서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틀렸다면서 달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잘 지키라고 말했죠. 카네기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단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바구니 하나를 잘 들고 다니는 건 쉬우니까요. 달걀이 제일 많이 깨지는 사람은 너무 많은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생과 투자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나머지는 내려놓고 자신이 탁월한 성과를 내거나 꼭 해내야만 하는 단 한 가지를 미친듯이 파고드는 몰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투자 역시 비트코인처럼 지금 이 세상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혁명적 요소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이자 성공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위대한 비밀이지 않을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